안녕하세요. 투자 기론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 상황을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시장에 맞춰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시기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S&P 500은 100년 동안 우리에게 연평균 10.36%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최악의 해는 1931년도 대공황 시절에 마이너스 44.91%라는 최악의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수익률은 14.8%로 전체 100년보다 현재 최근의 10년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년 전과 현재의 투자 시장이라던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우리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00년 전보다 훨씬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S&P 500의 수익률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매해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열한 겁니다. 마이너스 40% 이하로 빠진 1931년도가 가장 최악의 해로 보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0% 이하로 보였던 해는 1937년과 2008년이 있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진 해는 100년 중에 총 10번으로 작년 2022년이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인 해와 플러스인 해를 이렇게 나열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20% 이상의 수익률을 줬던 해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S&P 500의 성장률은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전에 비해 우리는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쉽게 전 세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아 그래 금리가 올랐으니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또 늘겠네 라는 푸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P 500을 우리가 섹터별로 나누면 어떤 섹터가 가장 수익률이 좋고 변동성이 적고 비즈니스 사이클별로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그리고 나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각 섹터별로 GDP를 기준으로 슬로우다운, 리세션, 리커버리 그리고 엑스펜션까지의 GDP 기준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까지의 각 사이클의 부분별로 섹터를 나눠서 수익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침체 구간을 보면 1960년도부터 총 7번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를 정의하는 기준은 두 번의 연속된 분기에 마이너스 GDP를 의미합니다. 즉, GDP가 마이너스로 두 번이 나오면 보통 미국 경제에서는 침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면 부동산 섹터가 마이너스 22%로 침체 구간에서 가장 안 좋게 나오며 그 다음은 테크,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임의소비재,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등으로 나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체 구간에서는 부동산과 테크 섹터가 거의 20% 수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경기 침체 구간에 10% 이상의 더 좋은 방어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는 이런 에너지나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는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덜 영향을 받는 거죠. 두 번째 국면은 바로 회복 국면입니다. 리커버리. 1960년도부터 총 7번의 회복 국면이 있었었고 이 구간을 보통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와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구간을 리커버리로 이야기합니다. 리커버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섹터가 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임의소비재, 그 다음은 원자재, 그 다음은 테크놀로지 등등으로 전체적으로 한두 개 섹터 빼고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엑스펜션, 성장 국면은 1960년도부터 총 12번이 있었으며 이는 보통 리커버리 이후에 아웃풋이라던가 고용률이라던가 인컴과 같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정말 좋은 구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다운부터 리세션, 리커버리, 그리고 엑스펜션 이 구간입니다. 엑스펜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18%, 테크가 21%, 그리고 금융이 19% 등등으로 거의 10% 후반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슬로우다운입니다. 슬로우다운은 1960년도부터 총 11번이 있었었고, 이는 보통 엑스펜션 이후에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움츠리고 수그러드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 이런 섹터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과 수축 국면에서 가장 변동성이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기 침체와 리커버리 페이즈에서는 부동산과 테크 섹터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똑같이 부동산과 테크, 임의 소비재, 원자재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3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테크 섹터가 보통 가장 큰 돈이 몰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 시기에는 부동산이라던가 임의 소비재 이런 섹터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보통 에너지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강하고, 그리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강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서는 심하고 리커버리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정 섹터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섹터에 맞게, 그리고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에너지나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돈을 넣어두면 하락률이 덜 하겠죠. 반면에 리커버리 페이즈에서는 부동산이나 테크라던가 임의 소비재, 그리고 원자재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테크 섹터와 금융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부동산을 우리가 피하는 게 좋을 것이고, 다시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은 좋을 수가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테크 섹터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큰 반면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하락률도 높고, 리커버리 페이즈나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미국의 경제 사이클은 작년에 리커버리를 지나서 엑스펜션 국면에서 피크를 찍거나 거의 피크에 다가와서 이제 슬로우다운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것도 3, 40년 만에 처음이고, 그것을 미국 경제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올해 하반기쯤은 이게 피크를 지나서 슬로우다운, 그리고 리세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경기가 움츠리는 구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제가 빼거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경기 둔화가 온다면 저는 계속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S&P 500의 각 섹터별로, 그리고 각 경기 사이클별로 어떤 섹터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수익률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